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을 드실 때 정말 많은 주의가 필요하죠. 항상 먹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간식 선택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간식을 드시지 않거나 혈당이 높아질 것 같아 간식 먹기를 피하는 분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간식이라는 것은 칼로리가 높고 지방질이 많은 튀김, 빵, 과자, 음료수 등등 다 맛있는 것들 뿐이죠. 거기다가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 함량이 엄청 높기 때문에 당뇨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기 쉽겠죠? 그래서 간식을 선택하더라도 당이 적고 칼로리가 낮은 간식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당뇨인들이 어떤 간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간식 이야기에 앞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 식사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연속해서 드시는 것은 금물이죠. 최대한 당 섭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식후 과일 또는 빵 같은 음식을 연속으로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지입니다. 또 매일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식사를 하실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장내에서 물을 흡수하고 지방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식이섬유는 열량이 없으면서도 몸속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이나 폭식을 미연에 방지해줍니다. 3. 식후 가벼운 산책으로 혈당 상승을 억제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가벼운 산책을 통해 혈당이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도 지킬 수 있는 3가지만 해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먹어도 되는 간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단백질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이런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중년 이후부터 근육 감소량이 많이 일어나는데 당뇨인 같은 경우는 이에 3배나 근육 감소가 일어날 수 있으니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높여 결국 심장 및 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또 근육량이 적어지면 신체 활동도 쉽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커지죠. 그리고 근육량이 높으면 혈당 수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왜 간식으로 단백질이 함량이 높은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그램당 칼로리가 4칼로리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탄수화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몸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당뇨인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은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이죠. 계란 한 개당 단백질 함유량이 약 6g인데요. 탄수화물은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인에게 최고의 간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3시간 정도로 포만감도 유지할 수 있어요. 계란은 당연히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계란은 하루 한두 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풍부한 완전식품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줍니다. 견과류 속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중성지방을 배출해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경우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당뇨 환자 16,217명을 34년간 관찰했는데 그 결과 1일에 5회 이상 견과류 한 줌 정도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섭취하지 않는 환자보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17%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견과류가 있지만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자주 접하는 견과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몬드는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견과류로 제2형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2017년도 연구에서는 24주 동안 아몬드 소비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는데 식단에 아몬드를 포함시키게 되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몬드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질도 다른 견과류보다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25알 정도가 적정 섭취량입니다. 두 번째, 호두는 알파리포산이 풍부한 견과류인데 이것은 염증 감소에도 도움을 주고 당뇨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와 심장병에도 효과가 있어요. 2018년도의 연구에서 호두 소비가 당뇨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47%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효과가 더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약 6알 정도입니다. 세 번째, 캐슈넛은 비교적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이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입니다. 캐슈넛은 포화지방, 단일 불포화지방, 다중 불포화지방이 1대1로 이상적인 지방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2018년도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캐슈넛의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게 하였는데 3개월 후에 혈압이 감소하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15알 정도입니다. 네 번째, 피스타치오는 우리 몸에 좋은 섬유질과 유익한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2014년도 연구에서는 피스타치오를 간식으로 섭취하여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가 개선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피스타치오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식단과 비교하였을 때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비율이 현저하게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낮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약 30개입니다. 다섯 번째,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제2형 당뇨병과 당뇨병 전증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견과류입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2013년도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식단에 땅콩을 포함시켰는데 연구에서 혈당 수치와 식욕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땅콩의 하루 적정량은 약 20알 정도입니다. 어떤 견과류든 약 28g이 하루 권장량이니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3번 정도 나눠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 영상에서 다양한 간식을 소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팝콘입니다. 근데 팝콘이라는 것 자체가 기름에 볶아서 튀긴 것이고 시중에 판매하는 팝콘은 엄청난 영분이 함유되어 있죠.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올리브유 사고 팝콘 옥수수 사고 기름 튀고 아주 번거로워요. 그리고 육포도 추천하던데요. 팝콘이랑 똑같아요. 이것도 직접 만들어 먹지 않는 한 시중에서 파는 것은 다 염분 처리나 조미료 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육포도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네요. 오늘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식을 알아봤는데요. 항상 과유불급인 거 아시죠? 당뇨는 꾸준히 관리하고 식이요법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니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